네, 10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급등세를 확인해 주면서 지금 전체 시총 랭킹 7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와 도치코인을 지금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총 랭킹 7위에 지금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가 솔라나 상승 이유,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App과 NFT 활동이 급증을 했는데, 이 재밌는 포인트는, 의미 있는 포인트는 뭐 NFT, DeFi, 게임 등등 이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게 지금 활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조금 네트워크 활동성이 많이 개선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디앱 관련해서 솔라나의 활성 주소수가 일시적으로 뭐 이더리움 주소수를 또 추월한 그런 상황들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슈인데, 9월 말에 단행이 됐고, 네트워크 안전성 강화, 또 비밀 전송을 통해서 개인정보 강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메인넷이 먹통이 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이번에 어떤 뭐랄까 중요한 이정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또 보안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라나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평가를 했더라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이런 이유 있는 급등 배경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서 부쩍 계속,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쭉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기습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더 커졌습니다. 이 밈 되게 재밌지 않나요? 토레스 판사가 뒤에서 웃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악수는 하고 있지만 시선은 달라.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띠꺼운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중간 항소에 대한 SEC 요청이 기각이 되면서 지금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개시일이 4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앞둔 상황, 내년 2분기에는 이제 배심원 판결이 단행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딱 합의와 관련된 루머가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합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리플 판결이 다른 코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SEC가 조금 걱정을 했던 거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비증권이다 라는 게 전체 다른 토큰들, 다른 프로젝트 틀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선례가 될까봐, 그게 굉장히 SEC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딱 명시했어요. XRP의 경우에 지금 한정되는 거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그냥 리플 하나 내어주고, 리플 사건 내어주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플을 먼저 치려고 했던 건데, 리플 내어주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조지면서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지려는 시도, 요런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좀 그럴싸하긴 하죠. 그럴싸하긴 하고, 지금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식재판 수준 내지는 약식재판 결과보다 더 유리하게, 리플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1심 판결까지 바라보고 이게 배심원 판결까지 해버리면 SEC가 사실 그렇게 유리하게 판을 뒤집는다? 이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합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SEC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의 존 리드 스타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토큰의 증권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리플 케이스의 약식 판결이 인용돼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리플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한 이 증권성 판단에 대한 약식 판결을 선례로 인용하는 건 불가하다.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이런 SEC 출신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단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그걸 명시했습니다. 명시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아씨 너무 리플에다가 죽 때리면서 망신이란 망신 더 당하지 않는 선택 할 가능성. 존 디튼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중간항소 기각한 판결을 하면서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의 증권성, 카르다노의 증권성, 솔라나의 증권성 이런 걸 따져볼 때는 각 프로젝트별로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 진짜 형태, ICO의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화 정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리플 사건을 일괄 적용하긴 어렵지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근거 삼아서 SEC가 그냥 합의하는 게 SEC가 이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분위기에다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4월 23일이 재판 개시일로 잡혔거든요. 근데 4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양측이 만나서 이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날짜를 찝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년 4월 16일 오후 2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합의해라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한 일정을 딱 강조해서 잡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식 중간항소 기각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괜히 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내년 4월 16일에 뭐 합의나 이런 게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23일에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할 거야. 배심원 판결 가는 겁니다. 이제 배심원 판결을 가는 거고 그렇게 SEC는 한 번 더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 배심원들은 대부분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SEC 행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일단 2차 시장 판매 물량 XRP는 증권이 아니지 저게 어떻게 투자 계약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1심 판결로 딱 확정이 되거나 이것보다 더 유리하게 리플에 유리하게 확정이 되면 과연 2심부터 항소심을 통해서 SEC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은 2심, 3심이 다 법률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미국은 2심부터 3심까지가 다 법률심이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뒤집을 거야? 지금 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안 미비 공백 상황에서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 기술 발전과 100년 전 기준, 다시 말해서 100년 전의 하위 테스트를 지금의 어떤 이런 알고리즘 매매 방식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뒤집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SEC가 결국에는 합의할 가능성도 이제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남아있고 대선이 지금 예정돼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금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선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죠?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에요. 이게 시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를 백업한다고 뭐 처음엔 10% 정도로 하고 비율은 상황 봐서 늘려갈 생각도 있어.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음 대권을 잡게 된다라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특히 이제 크립토 유권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지금 선수들이 등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어떤 시대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수준 지금 케네디 같은 경우에가 딱 그런 거잖아요.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겠다. 최근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은 비트코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전쟁은 종식된다.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 그리고 대선 전에 경선 과정 특히 이제 양당의 대선 랠리가 막 진행이 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정권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권 때와는 완전 다른 어떤 열기가 대선 과정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진짜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틱톡 영상인데 지금 XRP가 0.52달러인데 2025년에 589달러, 비트코인 28,000달러인데 10만 달러, 스텔라가 지금 0.11달러인데 10달러. 뭐야? XDC가 지금 300달러 간다고? 와, 전 지금 이거 지금 봤거든요. 요것만 눈에 들어왔다가 저도 XDC를 조금 사놨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죠? 네. 아, 이게 참 저도 좀 궁금해요. 반감기 랠리라는 게 지금까지는 반복이 됐는데 재현이 됐는데 과연 이번엔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긴축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번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였잖아요. 제로금리 시대. 근데 지금 이번 반감기는 어떨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금리 시대인데 비트코인 ETF 이슈가 또 자리하고 있고 그 선수들이 누구냐? 블랙록, 피델리티 막 이런 데가 막 지금 들어온다라고 지금 줄 서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도 되고 뭐 약간 걱정도 되고 막 그러는데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알렉스 코브라는 사람은 XRP를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네가 일어나서 딱 봤더니 XRP 가격이 요럴 거야. 그럼 너 제일 처음 뭐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22.54달러. 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팔아야 되나? 예, 자고 일어났더니 22.54달러.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절반 이상은 익절을 할 거고 동시에 그날 오전부터 이 삿포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회원분들 대상으로 몇 분 정도 참여하실지 설문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나오면 이제 여행사를 컨택을 해서 비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또 같이 모시고 갈 연사분들, 컨퍼런스의 서밋의 연사분들 누굴 또 모셔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섭외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 그런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자고 일어났더니 22.54달러, 2025년이 됐더니 589달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비현실적으로 에이씨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 어떤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그래도 반감기 랠리는 역사적인 반복적인 패턴이 너무 분명했다. 그래서 이걸 신뢰하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가격이 그렇게 뭐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아냥과 조롱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멘탈 케어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자고 일어났더니 22.54달러 이런 거 너무 반가울 것 같죠.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장 이날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라이브부터 하는 거죠. 예, 이런 날에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오늘 아침에 올린 건데 지금 0.5286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RSI가 지금 지지라인에 접근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RSI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는데 더 빠질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좀 후달려서 0.5286달러 지지 실패한다라면 0.4623달러까지 이 박스권 횡보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돌파 마감을 해준다라면 데일리 지금 이거 일간 차트거든요. 돌파 마감을 해준다라면 0.6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서 0.66달러 가능해라고 지금 최근 한 열흘 정도 사이를 두고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봐야겠죠.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 괜히 조금 욕 얻어먹고 있어요. 괜히 이더리움도 58배 랠리 했는데 XRP라고 못하겠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게 사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명확성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그래 법적인 명확성이 또 더해졌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58배 정도 이더리움도 했는데 XRP라고 못할까?
뭐 이런 조금 약간 정서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좀 귀엽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더리움 차트예요. 이더리움 차트인데 봐봐 했잖아 이러면서 XRP도 가능할 거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조금 뭐 욕도 먹고 있더라고요. 야 무슨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떡해 하면서 좀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에그라 크립토 같은 어떤 이렇게 전폭적인 맥시들의 분석도 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0년 당시의 흐름을 XRP가 반복을 해준다라면 3.7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바랄라 게이트가 이제 그때부터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5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랠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뭐 이런 굉장히 좀 센 얘기를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용사들이 전사들이 머물게 되는 이 천상의 궁전 바랄라 이제 사후 전쟁을 대비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인 거죠. 오딘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용사들의 명예의 전당인 건데 그 바랄라로 가는 게이트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달러에서 120달러 랠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 수치는 워낙 뭐 전폭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XRP 홀더분들 지금 홀딩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뭐 500달러 갈 거니까 20달러 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걸 지금 이 저의 멘트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건 완전 하수죠. 하수 내지는 정말 초보자일 텐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XRP 0.52달러, 1달러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언제 이렇게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급등하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 적어도 이거는 뭐 존 디튼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약식 재판 때 사실 1달러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1달러까지도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날아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엉덩이 무거운 메이저 알트들, 시총 사이즈 큰 것들, 그러니까 시총 10위 안에 있는 알트들은 막 이렇게 막 4, 50%막 하루 사이에 펌핑 나오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엔간한 어떤 진짜 글로벌리스트들이 작정하고 운전대 다 잡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런 가격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갈 길이 멀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포인트는 어디다? 0.66달러다. 예, 다만 어떤 크립토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 몇 년의 투자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어떤 이런 전문 분석가들인 거잖아요. 전문 분석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잘 참고를 하면서 스탠스를 잘 견지해 나가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강세 국면이 오면 올수록 좀 무지성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뭐 너 때문에 XRP 매수해서 망했어 뭐 이런 사람 희한한 사람들이 막 등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멘트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에그라 크립토 같은 이런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 다만 꽤먼 미래 꽤 먼 미래? 2025년은 꽤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589달러가 될지 5.89달러가 될지 58.9달러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다만 펀더멘털리티에 있어서 시장의 평가가 이미 끝난 종목 XRP, 비트코인 시장의 대장, 스텔라루멘 XRP의 동생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